챕터 세 번째에서는 애정 결핍의 근원과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할 수 있는 존재를 안전지대라고 부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추억의 장소일 수도, 신앙, 동물 아니면 상상 속의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있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세로토닌은 감정, 기복, 걱정 등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갈등을 수반하는데 안전지대는 이럴 때 대피소가 되어줍니다. 안전지대가 없다는 건 힘들 때 기댈 추억이 없고 위험할 때 도망갈 공간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악순환의 고리 중 첫 번째가 낮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사랑을 스트레스로 만듭니다. 집착, 감시, 사생활 침해 등 폭력의 기저에는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데에는 애정 결핍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 결과로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서 사랑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어른스럽고 배려 깊어 보이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에 맞추기에 급급해 정작 본인은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이 있으니 사랑을 잘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기본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후군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련된 방식으로 욕구를 표현하고 배출하는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악순환의 세 번째 고리가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은 불안이나 우울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 안됐고 슬픈 마음이 드는 좀 복잡한 감정입니다. 자기 연민이 강해질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고 타인에 대한 불만이 늘어납니다. 저자는 자기 연민을 끊어내는 7단계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컷 울기. 둘째, 자서전 적어보기. 셋째,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힘을 떠올려보기. 넷째, 도와준 외부의 힘 생각하기. 다섯째,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힘과 도와준 외부의 힘에 감사하기. 여섯째, 거울을 보고 입꼬리를 귀 방향으로 당겨보기. 일곱째, 다시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내어 말하기. 이렇게 악순환이 거듭되어도 사랑을 향한 욕망은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생존과 직결된 본능이라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자는 애정 결핍의 최후로 일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탈은 어떤 행위나 물질, 대상에 사로잡히는 상태로 폭식, 불륜, 집착, 충동적 만남, 섹스 중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애정 결핍이 화약이라면 일탈은 폭탄의 안전핀을 뽑는 행동입니다. 일탈에 취하면 뇌가 지치기 때문에 사랑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소통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듭니다. 챕터 네 번째는 이별을 잘해야 사랑도 잘한다고 합니다. 이별 증후군은 이별을 할지 모른다는 과도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것, 지나간 사랑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을 갖는 것, 그로 인해 폭력 양상을 보이는 것을 통칭합니다. 저자는 어떤 이별이든 이별은 힘든 과정이라며 이별의 아픔을 성장으로 승화시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련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미련 때문에 수년의 시간을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은 시작할 때 두 사람이 합의해야 하지만 이별은 다릅니다. 상대의 거절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서적 안정입니다. 받아들임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줄여줄 뿐 아니라 에너지까지 충전해 줍니다. 이별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저자는 생각의 전환이 회복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별을 잘해야 사랑도 가치가 있고 다음 사랑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별도 성장통입니다. 사랑하느라 한 번 크고 헤어지느라 또 한 번 크게 성장합니다. 이별이 어쩔 수 없는 선택과 받아들임이라고 한다면 덜 아프게 헤어지는 법은 무엇일까요? 이별 폭력이 심각한 현실에서 이별의 과정 또한 뇌가 이별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려면 워밍업과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헤어지려는 마음을 미리 알리는 과정에서 감정을 자극하는 욕설이나 독설을 삼가야 합니다. 저자는 이별을 먼저 꺼낸 사람이든 통보받은 사람이든 이별 후에는 여행을 떠나길 권하고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계획만으로도 많은 잡념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챕터 5번째는 안정된 애착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공감하고 도와주려면 일단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사랑도 멀어집니다. 에너지는 크게 정신 에너지와 육체 에너지로 나눕니다. 정신 에너지는 타인의 사랑과 공감을 받으면 충전이 됩니다. 불안정 애착의 사람들을 달리 표현하자면 지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해 몸의 활력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저자는 다음 3가지 습관만 줄여도 기본 에너지가 충전될 것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고민을 지속하는 습관, 완벽주의 성향, 포기를 못하는 성향. 안정된 애착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방어 기제를 다듬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는 쉽게 말해 힘들 때 나오는 반복되는 양상의 행동입니다. 방어 기제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성격이 됩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엄밀히 말해 방어 기제를 잘 못 견뎌서 이별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승화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욕구 또는 감정을 예술이나 종교 활동, 스포츠 활동이나 글쓰기로 풀어내는 것으로 승화를 통하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3번째 조건은 감정 조절하기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겪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나의 생각입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건으로 유발된 생각을 바꾸면 연결된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도 변한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은 모아두면 언젠가 반드시 폭발하는데 폭발할 감정을 조금씩 분산해서 표출하면 그만큼 안전해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사람마다 기질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훈련과 생각을 통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챕터 6번째에서는 사랑력을 이루는 5가지 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밀력입니다. 친해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아닌 상대, 옳은 것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랑은 달리 말하면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또한 적당히 넘어가주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거절력입니다. 거절력의 기본은 내가 줄 수 없는 것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 거절해 보면서 노하우와 기술을 쌓아가야 합니다. 셋째는 대화력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도 대부분의 상처도 결국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언제든지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좋은 대화는 탁구를 치듯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넷째는 사과력입니다. 갈등의 불을 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야말로 냉전을 끝내고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촉매제입니다. 다섯째는 지속력입니다. 지속력은 끊어질 듯 할 때 한 번 더 이어가게 만드는 근성 같은 힘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을 이어가고 싶다면 더는 못하겠다 싶을 때가 와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지속력은 마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현실에 충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7번째는 사랑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사랑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하는 데에는 용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수밖에 없고 그 자세가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별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연인들에게도 만날까 헤어질까 고민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고 오늘을 어떻게 보내냐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결정하고 수습하는 최종 책임자가 자신임을 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지나간 사랑은 마음껏 그리워하고 다가올 사랑은 겁내지 말았으면 한다. 당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스러우며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사랑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끝으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김수정 집사님이 낭독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